네, 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캔자스시티 칩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27대 24로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패트릭 마홈스와 탐 브레이디의 통산 네 번째 맞대결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현 시점에서 고트는 브레이디긴 하지만 지금은 마홈스 시대다라는 어떤 스테이트먼트 같은 그런 경기였어요. 아마 네 번의 맞대결 중에서 첫 두 번은 브레이디가 이겼고 네. 최근 두 번은 마홈스가 이겼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과거의 고트 브레이디와 미래의 고트가 될 수도 있는 마홈스의 그 트렌드를 그대로 보여주는 성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이제 이 브레이디와의 어떤 커리어를 비교하기에는 너무 몇 년 안 됐으니까 뭐 사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들을 바탕으로 뭐 브레이디만큼의 어떤 커리어를 쭉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고트의 타이틀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날도 패트릭 마홈스와 타이릭 힐 듀오가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이 탐 브레이디 선수와 굉장히 오래 호흡을 맞춰준 선수가 또 벅스에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롱크도 100야드를 넘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적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100야드를 넘긴 경기가 됐는데 그게 묻힐 정도로 이 패트릭 마홈스, 타이릭 힐 선수가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이제 마홈스가 49번의 패스 시도 중에 37번을 성공을 시켰고 462야드와 함께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릭 힐이 무려 13개의 캐치로 269야드와 함께 3개의 터치다운을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마홈스 이야기를 해보면 462 패싱야드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커리어 최다 기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 커리어 2위 기록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램스랑 그 슈다웃 했던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아마 최다 네. 패싱 야드죠. 네. 그리고 타이릭 힐 같은 경우에도 269야드라는 정말 엄청난 기록을 냈는데 2016년 훌리오 존스가 한 경기에 300 리시빙 야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단일 경기 최다 기록이고 네. 이게 통산으로는 1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두 선수인데 뭐 브레이디도 이날 이제 2개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345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그롱크가 이제 6개의 캐치로 106야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영혼의 단짝 듀오들 간의 대결에서도 뭐 칩스 쪽이 압승을 거뒀다 이렇게 봐야겠죠. 마홈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어려운 플레이를 쉽게 하는 게 이 마홈스의 위대한 점이다.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날 장거리 패스들을 여러 차례 던진 것도 당연히 기억에 남지만 저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수비와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른쪽 사이드라인으로 셔벌 패스를 던진 척 하면서 두 선수의 무게중심을 모두 이제 사이드라인 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홈스는 유유자적 그 빈 공간을 뚫고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저는 또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벅스가 타이릭 힐 선수의 스피드를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제 3번의 터치다운이 모두 칼튼 데이비스가 이 타이릭 힐 선수를 마크할 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터치다운 상황 아닌 다른 상황에서도 칼튼 데이비스가 타이릭 힐 선수를 거의 못 막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대참사가 났는데 경기가 끝날 때까지 대응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템파베이는 타이릭 힐에게 한 명의 수비수를 붙였다가 네. 아주 큰 화를 입었는데 뭐 벅스 입장에서 약간 어쩔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칩스가 워낙 화려한 스킬 플레이어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타이릭 힐에게 2명, 3명을 붙여버리면 켈시나 뭐 미콜 하드먼 그리고 이날 복귀했던 세미 와킨스 같은 선수들에게 또 빅플레이를 허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벅스에게는 좀 외통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날 타이릭 힐 선수 굉장히 재미있는 이 셀레브레이션을 했는데 예전에 이 셰넌 샤프라는 이제 전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셰넌 샤프가 선수 시절에 페이트리어츠를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 도중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고 있다. 지금 이 내셔널 가드가 지금 급하게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패츠를 죽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고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Help is on the way 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일종의 이제 트래시 토킹이죠. 네, 이제 그런 셀레브레이션을 했었는데 이날 타이릭 힐 선수가 똑같은 이제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일종의 오마주라고 예.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자신의 퍼포먼스가 이 상대방 팀을 죽여놨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셰넌 샤프가 이 스킵 벨리스와 함께하는 언디스퓨티드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이릭 힐 선수에게 고맙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굉장히 저도 처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셀레브레이션 자체가 사실 패치를 상대로 한 거니까 보면서 조금 이제 꺼림칙한 그런 느낌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그런 셀레브레이션입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최근부터 풋볼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 레전드 선수들의 이런 재미있는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근데 저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셰넌 샤프라는 선수와 이제 그 셀레브레이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칩스는 어쨌든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앤디 리드 감독이 이 벅스에게 공격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칩스가 경기 초반 큰 리드를 잡기는 했는데 벅스가 야금야금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4쿼터 시작할 때쯤 이제 10점 차까지 간격이 좁혀졌어요. 그런데 이때 칩스가 3쿼터까지는 롱패스 위주의 경기를 하다가 4쿼터에는 이제 시간을 태워야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확률 높은 짧은 패스와 에드워즈 엘레어의 러싱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공격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작전의 변화가 잘 통했고 그래서 4쿼터 두 번의 드라이브에서 득점을 하지는 못했는데 무려 10분 33초 동안 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브래디에게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앤디 리드 감독도 고트 브래디에게 공을 주면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좀 역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러면서 칩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이날 이제 템파베이가 후반에 이제 야금야금 추격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기 후반 쪽으로 갈수록 이 전반에는 저희 롱패스를 위주로 하는 이제 에리언스 감독의 어떤 스킴이 묻어나는 전반전이었다면 후반전에는 이 예전에 페이트리어츠에서 보여주던 그런 이제 톰 브레이디의 경기 운영이 좀 나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반전에 이제 과거 브레이디가 패치해서 했던 것들을 했던 게 잘 통하면서 추격을 할 수 있었다. 아마 이제 그런 분석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패스 그리고 한 번의 긴 패스 그리고 러싱 뭐 이런 걸 섞어가면서 절묘하게 이제 좀 운영을 했던 덕분에 4쿼터에 이제 2개 터치다운을 만들면서 추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칩스가 시간을 태우면서 역전할 기회까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에리언스 감독과 브레이디의 불화설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두 사람 모두 이 루머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템파베이가 팀 성적이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성적이 좋아질 때까지 뭐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톰 브레이디라는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스타일과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이 지향하는 바가 안 맞기 때문에 어쨌든 둘 다 이걸 너무 오래 해온 사람들이고 이거를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좀 불편한 동행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 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난 경기 고프도 그랬고 이번 경기 마홈스도 그랬고 상대가 작정하고 극단적인 이제 패싱 공격 위주의 이제 공격을 가지고 오니까 이에 대한 대응이 좀 잘 안 됐습니다. 네. 물론 마홈스는 뭐 워낙 대단한 선수니까 뭐 당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두 경기 연속 이랬다는 거는 분명히 벅스 수비에도 문제점이 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은 4경기를 보면 커즌스, 스태포드를 각각 한 번 만나고 맷 라이언을 2번 만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근데 이 극단적인 패싱 공격을 하는데 좀 특화돼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맷 라이언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템파베이가 애틀랜타보다 강한 것은 맞지만 어떤 상성상 생각보다 고전을 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걱정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결은 사실 51회 슈퍼볼의 이 두 주전 쿼터백들 간의 리매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펠컨스와 벅스의 시즌 후반 2번의 만남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재미거리를 좀 가지고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가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의 승리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경기가 끝나고 나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과연 톰 브레이디가 패트릭 마홈스와 악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브레이디가 정상적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이 정상적이라는 워딩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는 이 악수 거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브레이디가 분명히 좀 의식한 면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패트릭 마홈스라는 사람에 대한 리스펙. 그러니까 지난 시즌 반지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네. 현재 NFL 리그에서 최고의 쿼터백으로 칭송받는 이 마홈스와의 상대였기 때문에 그래도 브레디도 패배를 하기는 했지만 예의를 갖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후자 쪽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이 정상적으로 악수를 하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이 경기도 이렇게 마무리 좀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베어스와 패커스의 경기입니다.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인데 이날 뭐 41대 25 뭐 압도적인 경기였습니다. 거의 뭐 에런 로저스의 매드무비 그리고 이제 다른 의미에서 매드무비를 찍었던 미첼 트루비스키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트루비스키 얘기를 먼저 해보면 3주차 이후에 선발로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닉 폴스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고 있었는데 폴스가 부상에서 회복을 하질 못하면서 먼저 어깨 부상에서 회복한 트루비스키가 오랜만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선발로 나오긴 했었는데 뭐 same old 트루비스키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나와서도 이제 역시나 이 46번의 패스 시도 중에 26번, 그러니까 역시나 높은 성공률이 아니었고 3개 터치다운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2개의 인터셉션을 또 던지면서 뭐 별반 다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터치다운을 3개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 중에 2개는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고, 네. 패스 성공률이나 턴오버의 숫자와 상관없이 경기를 좀 뜯어보면 패스 정확도 자체가 좀 높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캐치로 이루어져도 이상한 데로 간 네. 패스를 억지로 잡아내는 거죠, 리시버들이. 그러거나 이제 완전하게 오픈된 상황이었는데 뭐 땅으로 던진다거나 아예 잡을 수 없는 위로 던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트루비스키의 이날 경기력은 여전히 실망스러웠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반에 경기가 터졌었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감독 그리고 이제 단장의 경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사실 진작 안 잘린 게 놀라운 게 이 라이언 페이스 베어스의 단장입니다. 사실 단장, 감독, 주전 쿼터백은 이제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루비스키가 재작년에는 좋았는데 작년부터 지금 최악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 단장, 맨내기 감독의 목숨까지 좀 위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이제 칼릴 맥트레이드도 이 사람의 작품입니다.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와 굉장히 잘 데려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걸 보니까 실질적인 승자는 레이더스였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이제 트레이드업해서 이제 트루비스키를 뽑은 것도 이분의 작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닉 폴스 영입까지 결국 이제 여러모로 뭐 칼릴 맥이야 뭐 그때 와가지고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었으니까 어쨌든 뭐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2개는 실패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올 시즌까지 어쨌든 자리를 보전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내년에 이 사람을 또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2번의 실패가 팀에서 가장 중요한 피스인 쿼터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이었기 때문에 더 뼈아프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베어스의 이날 수비도 좀 아쉬웠는데 로저스를 전혀 압박을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색도 하나도 없었고 쿼터백 히트마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로저스가 아주 편안한 상황에서 이 멋진 패스들을 연결을 시킬 수 있었고, 이날 아키믹스가 빠진 것이 런 디펜스도 약해지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베어스가 굉장히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고, 패커스는 역시나 로저스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드무비를 찍었습니다. 이날 이제 29번의 패스 시도 21번의 성공, 211야드와 함께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날아다녔고, 이날 이제 개인 통산 5만 야드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저스가 패싱 야드 기록 자체로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지만 경기를 보면 뭐 상대 패스러시가 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경기를 같이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농구의 페이드어웨이 슛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상대의 어떤 방해를 피해서 자신이 원하는 패스를 던지는 장면들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로저스가 뭐 여전히 살아 있음을 좀 증명했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I love beating 시카고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베어스와 패커스의 라이벌리를 의식한 그렇죠.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팬들은 뭐 우승을 하는 선수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라이벌전에서 더 강한 모습, 더 강한 승부욕을 보여주는 선수를 또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로저스 선수가 또 한 번 시카고를 상대로 승리를 만들어냈는데 이날 이제 앞서 5만 야드를 돌파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16년 동안 5만 야드와 함께 같이 기록했던 스탯이 정말 경이적입니다. 64.8%의 패스 성공률, 이것도 정말 대단하죠. 근데 거기다가 397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88개의 인터셉션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터셉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다가 패서 레이팅도 103.3. 이게 16년 동안 평균으로 기록한 패서 레이팅입니다. 한 경기에 이렇게 못 찍는 선수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16년 동안 해왔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지금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누적 기록 또 평균 기록의 향상이 더 있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인터뷰에서 난 내일 이제 37이 되는데 아직도 내 몸 상태가 놀랍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네. 뭐 자존감이 높은 뭐 그런 인터뷰라고 봐야겠어요. 근데 이 정도 실력이면 그 정도 자신감 가져도 되죠. 네. 괜히 챔피언이 아닙니다. 뭐 어쨌든 로저스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이제 패커스의 어떤 중요한 피스 하나가 빠지게 됐습니다. 센터 코리 린즐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됐는데 이 부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최소 3주 정도의 결장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센터라고 하면 로저스에게 스냅을 또 주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로저스에게는 더욱 중요한 이제 피스인데 이게 좀 빠지게 됐다. 이제 약간 남은 시즌에 걱정거리가 될 것 같고 이제 대부분의 팀들이 팀당 5경기를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구 2위 그룹과 이미 3경기 차로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구 우승은 확정을 했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은 스케줄도 보면 테네시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상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린베이가 이제 1번 시드를 향한 목표로 이제 달려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애틀 시옥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23대 17로 시옥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당연한 시옥스의 승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이글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카슨 웬츠가 이날도 참 힘겨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첫 5번의 드라이브에서 단 한 번의 퍼스트 다운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무기력했고 이 쿼터 마지막 드라이브부터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했지만 결국 중요한 상황에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뭐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이날 이제 카슨 웬츠가 또 많은 색을 당했습니다. 6개의 색을 당하면서 12번의 QB 히트를 당했다 그래요.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현재까지 10경기 동안 40개의 색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 쿼터당 한 번씩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마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까지 11경기에 46개 이쯤 되니까 이제 이 한 시즌 최다색 기록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텍산스가 이제 창단하던 해에 그 데리카의 형인가요? 네, 데이비카. 네, 그 데이비카가 아마 70개 정도를 전 당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76개가 이제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휴스턴 창단 시즌이 되겠고 2위가 이제 86년에 랜달 커닝햄이라는 선수인데 72개라고 해요. 그리고 3위가 2005년에 또 데이비카입니다. 이게 이제 68개로 3위인데 그러니까 16경기로 환산을 했을 때 정확하게 66.9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67개 페이스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위는 잘 모르겠지만 한 3위 자리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날 카슨 웬츠의 모습이 아쉬웠던 거는 상대 시애틀이 패싱 야드 허용 기준으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었거든요. 네. 시애틀 수비가 평균 343야드나 허용하는 좀 빈약한 수비였는데 이거를 감안하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경기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최근에 이 시옥스의 수비진이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주차 전까지, 그러니까 9주차까지의 평균 실점이 30점이에요. 경기당 30점을 기록을 하고 있었던 시옥스였는데 10주차 램스전에서 23실점, 그리고 11주차 카디널스 상대로 21실점, 그리고 이번 주 이글스 상대로 17점의 실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7점 역시도 뭐 사실상 이제 헤일 메리에 이은 투포인트 컨버전까지 성공을 해서 17점이니까 9점으로 막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확실히 수비가 좋아지고 있는 게 칼로스 던랩의 영입 효과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말 아담스의 복귀 시점과도 네. 또 묘하게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 던랩의 영입, 그리고 자말 아담스의 복귀로 인해서 점점 더 이제 수비가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뭐 코칭 스태프들도 칼로스 던랩이 영입이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어찌 됐든 뭐 원인이 어떤 부분이든 시애틀 시옥스의 수비가 점점 좋아지고, 이날 또 크리스 카슨 선수가 복귀를 했잖아요. 뭐 복귀를 해서 많은 캐리를 하진 않았지만 8번의 러싱으로 41야드, 평균 5.1야드를 기록을 해줬으니까 뭐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옥스 입장에서 없었던 러닝백이 다시 나타난 게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난주 하이드에 이어서 카슨까지 복귀를 하면서 주전급 러닝백 2명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예. 그래서 피트 캐롤 감독이 좀 고민거리를 하나 덜게 됐는데 이날 크리스 카슨의 러싱 터치다운 때 피트 캐롤 감독의 리액션이 굉장히 이제 컸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정말 피트 캐롤 감독이 이 카슨을 많이 기다렸구나. 그거를 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셀 윌슨 선수는 뭐 늘 그렇듯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고, 이날 이제 DK 메카프가 어마어마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10개 리셉션으로 177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뭐 터치다운은 없었지만 엔드존 코앞까지 가서 리셉션을 만들어내는 등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습니다. DK 메칼프가 이제 제일런 램지에게 한번 당한 이후로 다시 이제 자신의 폼으로 좀 돌아온 모습이고, 네. 이날 메칼프를 상대했던 코너백이 이글스의 데리우스 슬레이였어요. 예. 근데 슬레이는 사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한 뒤에 많은 돈으로 이제 연장 계약을 했던 나름 이글스의 이제 승부수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슬레이가 이번 경기 완전히 당하고 말았는데, 이날 경기 인터뷰를 보니까 자신의 커리어 최악의 경기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메칼프를 상대로 좀 힘든 경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메카프가 화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요, 경기 전에 어떤 마인드셋으로 경기에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쁘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경기 전에 수비 쪽 코칭 스태프 하나가 내가 예전에 디트로이트에 있었고 나 예전에 메가트론이랑 뛰어봤는데 넌 아직 메가트론 정도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달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이제 이 메카프도 살짝 열이 받은 거죠. 스팀이 받아서 나는 메가트론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내가 될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기에 돌입했는데, 경기 시작 전부터 약간 좀 이 열이 받은 상태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게 아마 좀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네. 이 코치가 의도한 것이라면 이 메칼프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주 동기부여를 잘해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가 혹시 디펜시브 코디터 짐 슈얼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메카프가 처음에 아니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뻔하잖아요. 디트로이트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누군지 이제 바로 계산이 서니까 아 맞다고 수긍을 하더라고. 뭐 어쨌든 DK 메카프가 열이 받아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퍼포먼스로 또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칭찬을 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NFL 모든 팀들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그런데 리그에 있는 32개 팀 중에
유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시애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기사들을 살펴보면 시애틀의 어떤 조치들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적어왔는데 트레이닝 캠프 때부터 팀의 훈련 시설을 이제 사실상 버블처럼 오. 이제 엄격하게 통제를 하면서 운영을 했고 네. 대부분의 미팅을 이제 언택트로 진행하고 예. 그다음에 실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금지를 했다 그래요. 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고 네.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에도 선수들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거나 혹은 외부 식사 자리에 이제 참여하는 것도 좀 제한할 정도로 아주 예민하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단도 이 팀에서 정한 원칙을 좀 잘 따라주면서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시즌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 코로나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팀이 유리한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애틀이 이를 좀 잘 간파하고 뭐 좀 관리를 잘한 게 지금 이제 좋은 성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즌 시작 전에 농담처럼 건강하면 우승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 볼티모어전에서 좀 드러났고 뭐 선수가 건강한 것이 또 팀의 전력을 유지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아파서 이탈하면 그만큼 전력이 깎여 나가니까 선수단 자체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본받을 만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 이글스는 이 주전 쿼터백 자리를 놓고서도 좀 꽤 잡음이 많습니다. 이글스는 지금 구단주가 나서서 주전 쿼터백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좀 상황이 좀 심각한데 제프리 룰이 그 구단주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웬츠가 앞으로 계속 부진한다면 제일런 허츠로 주전 쿼터백을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나름 이제 정확한 워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도 보면 처음으로 카슨 웬츠를 사이드라인으로 내려놓고 제일런 허츠가 혼자서 이제 팀의 공격을 지휘하는 스냅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번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허츠가 나오더라도 웬츠가 어떤 식으로든 같이 공격팀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허츠가 혼자서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네. 구단주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단장과 코칭 스태프들도 압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카슨 웬츠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는 얼마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구단주가 얘기를 꺼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예전에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로서의 덕목은 세 가지 업이 있다. 첫 번째 백업. 그러니까 든든하게 지지를 해줘라. 두 번째 셧업. 입을 닫아라.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을 하지 마라. 세 번째가 페이업입니다. 돈을 써야 될 때 돈을 써라. 이게 문득 생각이 났는데 이게 구단주들에게 굉장히 좀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아마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뭐 감독들이 생각이 있고 단장들이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게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지지를 위해서는 어쨌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선수를 영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돈을 넉넉하게 실탄을 쏴주고 그러니까 사실상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글스의 주전 쿼터백이 이번 시즌 내에 교체되는 일이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글스가 이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템파베이처럼 좀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최근에는 이런 루머가 있어요.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글스가 리시버를 꼭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때 선택지 중에 저스틴 제퍼슨이 있었는데 왜 레귤러를 뽑았느냐? 네. 왜 제퍼슨을 스킵하고 레이거를 뽑았느냐에 대해서 뭐 구단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뭐 이런저런 다툼이 있다. 뭐 이런 루머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레이거가 잘했다라면 절대 나오지 않았을 루머인데 또 이게 성적이 안 나니까 결국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제 레이거는 부상이 겹치면서 많은 경기를 뛰지도 못했고 나와서도 그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저스틴 제퍼슨은 이제 팀을 떠난 스테판 딕스의 공백을 바로 메우면서 팀의 넘버원 혹은 넘버2 리시버로 이미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대조가 되는 거겠죠. 이 선택에서도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위 로즈먼 단장의 자리가 좀 위태롭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이지만 위원이 하이로즈만 단장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예. 그러니까 부상이 생겨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뭐 이런 능력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부상도 한두 명이어야 이게 공백을 그렇죠. 뭐 단장이 메우지 너무 줄부상이 나다 보니까 로즈먼 단장도 좀 멘붕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덕 피더슨 감독도 어떻게 보면 좀 자리가 안전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부상이 올 시즌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게 나이너스인데 나이너스가 지금까지 이글스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참 이게 NFL이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네. 이 로즈먼 단장과 덕 피더슨 감독은 이글스 프랜차이즈의 전무후무한 우승을 만들어준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5년도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벌써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경질 교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시즌이 끝날 때 뭐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옥스와 이글스의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마지막 경기입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정의는 살아있다. 아직은 좀 살만한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곳곳에 좀 언급을 했었는데 레이븐스에서 이제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네. 경기가 3번이나 연기가 되는 뭐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타이탄스를 포함해서 여러 팀들의 경기가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딜레이를 해준 적은 없었어요. 이 정도는 사실상 좀 이 사무국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주 차에 열리기는 했는데 사실상 13주 차에 가까운 시기에 이제 그렇죠. 경기가 열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앞서도 얘기했었지만 덴버 브론코스와 형평성 차이가 굉장히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이제 레이븐스는 피츠버그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 확진자가 2명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선수고 하나는 스태프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정도의 검사도 안 하고 비행기를 태운 것 자체가 구단 내 이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이제 시옥스와는 굉장히 좀 대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쨌든 이제 구단의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 차원에서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3번의 딜레이 끝에 경기가 펼쳐지게 됐는데 재밌는 거는 이 3번째 경기의 딜레이는 MBC 방송사 측에서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록펠러 센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이게 88년째 이어오는 되게 전통 있는 행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중계하기 위해서 경기를 하루 더 미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4대 미국 프로스포츠 중에 압도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NFL이지만 머라이어 캐리에게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역사와 전통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MBC 입장에서도 좀 열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경기가 계속 밀렸기 때문에 네. 뭐 저희도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편성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MBC가 이 크리스마스 점등식까지 양보를 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어쨌든 3번의 딜레이 끝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Tuesday Night Football이 될 뻔했던 경기가 Wednesday Afternoon Football로 변했어요. 예. 이게 아마 8년 만에 그 현지 시간 수요일에 펼쳐진 풋볼 경기였다고 제가 얼핏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이제 경기 얘기를 좀 해보면 그래서 레이븐스에서 누가 빠졌냐?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일일이 다 얘기하는 게 좀 입이 아플 정도인데 그래서 핵심 선수만 몇 명 추려보면 일단 주전 쿼터백 라마 잭슨 네. 그리고 넘버 1, 2 러닝백 마크 잉그램과 J.K. 도빈스 그리고 넘버 1 타이트엔드이면서 사실상 팀의 넘버 1 리시빙 옵션 역할을 하는 마크 앤드루스가 이제 공격에서 빠졌고 네. 수비에서는 이제 스타 엣지 러셔 맷 주돈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에서 뭐 차포 마상 다 떼고 그냥 그 궁궐 안에서 네. 그 왕과 그냥 사 정도만 놓고 했다. 뭐 그런 정도를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뭐 어쨌든 선수들의 경기력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
레이븐스의 선발 쿼터백이 그 유명한 RG3였는데 이날 이제 RG3가 나와가지고 첫 3번의 드라이브 중에 2번을 턴오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번의 펌블, 하나는 이제 픽식스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날 12번의 패스 시도 중에 7번 성공, 33야드와 함께 하나의 인터셉션을 기록하고 또 부상을 당하고 물러났습니다. 물론 39야드짜리 러싱 플레이를 포함해서 68야드를 달렸던 것은 좀 인상적이기는 네. 했어요. 그런데 패싱을 하는 과정에서 썩 인상적인 모습이 없었고 또 경기 중에 이제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이제 4쿼터에는 이제 서드 스트링 쿼터백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럼 이제 트레이스 맥솔리라는 선수가 이 교체돼서 나왔는데 뭐 많은 플레이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게 누가 나왔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트레이스 맥솔리 쪽이 좀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마키스 브라운에게 70야드짜리 터치다운 연결한 한 장면만으로도 네. 로버트 그리핀의 나머지 활약을 모두 제압할 만한 그런 이제 경기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사실상 뭐 프리시즌에나 나올 법한 그런 선수들을 절반을 데리고 이 정규 시즌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경기력에 대해서 논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이븐스가 3연패에 빠지면서 예. 6승 5패가 됐는데 김민준 아나운서와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타이탄스와 스틸러스를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두 팀에게 모두 패하면 플레이오프 진출마저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예. 경고를 했었는데 그게 이런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현실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이븐스가 플레이오프 픽처 바깥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예. 물론 남은 경기 중에 5할을 넘는 팀이 브라운스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한 10승 정도까지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현재 팀 상황과 팀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마저도 장담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10승을 해서 뭐 와일드 카드를 얻는다 하더라도 당초 이번 시즌 목표였던 슈퍼볼 우승과는 이미 많이 멀어져 있다.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좀 출발은 좋았지만 험난한 시즌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내일이죠.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가 치러졌어야 되는데 이 경기가 원래 이제 레이븐스와 카우보이스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틀 연터로 경기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예. 이날 스틸러스와 레이븐스가 이제 목요일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경기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스틸러스의 다음 경기는 한국 시간 다음 주 화요일로 미뤄주고 예. 레이븐스는 다음 주 수요일로 미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해요. 왜 이렇게 레이븐스 위주로 유리하게 스케줄을 조정을 해주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라마 잭슨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댈러스와의 경기에 나설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나설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진을 받은 선수는 10일간 출전을 할 수 없고 예. 그 기간에 이제 완치가 돼서 이제 여러 차례 검사 결과를 모두 음성으로 통과를 하면 이제 경기에 나설 수 있는데 그 10일의 기한에 딱 맞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라마 잭슨이 치료만 잘 받는다면 댈러스전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특혜일 수도 있는데 라마 잭슨이 나오더라도 그 사이에 훈련은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100%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 얘기는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굉장히 리그 전반에 걸쳐서 민폐를 끼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스틸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레이븐스는 경기력을 논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스틸러스는 경기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톰린 감독이 굉장히 화가 났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후에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 스틸러스의 경기력을 뭐 주니어 대표팀에 비유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프로 레벨의 경기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 정도로 좀 만족하지 못했음을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냈고 심지어 이제 그 인터뷰 중에 어스 서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굉장히 극대노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워딩을 보면서 톰린 감독이 고도의 좀 의도된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스틸러스가 지금 11승 무패로 잘 달려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수단의 자칫 좀 방심하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채찍질을 할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스틸러스의 목표는 지금 16승 전승도 있지만 슈퍼볼 우승이 더 이제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달려가려면 거의 이제 10경기 가까이 아직 경기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절반 왔어요. 네, 그래서 톰린 감독이 그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좀 선수단의 기강을 한번 잡은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네. 빅벤도 좀 경기 일정이 여러 번 밀리면서 좀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이런 인터뷰들을 했는데 네. 뭐 이거는 핑계라기보다 실제로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빅벤이 뭐 이렇게 비겁하게 뭐 핑계를 대거나 이제 그런 성향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졌으면 핑계지만 사실 이겼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경기가 밀린 것들이 뭐 쉬는 시간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피츠버그 선수단의 리듬도 좀 깨졌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선발 투수도 이제 5일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면서 준비를 하는 그 단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 첫날은 쉬고 뭐 둘째 날은 뭘 하고 셋째 날은 뭐 이 불펜 세션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루틴을 갖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다 깨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어쨌든 굉장히 부진한 경기력이었지만 11연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일단은 했습니다. 수비진에서 TJ 와트가 그래도 버팀목을 해준 게 컸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와트가 혼자서만 색을 2개, 태클 포 로스를 3.5개, 패스 굴절을 3개나 해주면서 뭐 레이븐스를 이제 제어하는 데 성공을 했고 스틸러스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 주전 러닝백 제임스 코너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나오질 못했고 경기 중에 이제 D라인의 핵심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버드 듀프리가 큰 부상을 당하면서 아마도 시즌 아웃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스틸러스의 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 데빈 부시 선수가 6주 차에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아웃이 됐잖아요. 근데 데빈 부시에 이어서 버드 듀프리까지 또 하나 중요한 피스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비도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내는 하나의 조직력을 갖춘 집단인데 이렇게 이제 나사가 하나씩 빠져나가게 되면 예. 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확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틸러스의 수비진도 좀 걱정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정말 적은 휴식을 한 다음에 화요일 경기를 치러야 되는 이 스틸러스가 됐는데 체력적인 부담도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비교적 전력이 약한 워싱턴을 만나기는 하지만 이때 한번 잡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12주차에 펼쳐졌던 경기들의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이 수능 날이에요. 네, 그런데 굉장히 좀 재밌는 소식이 있습니다. 영어 듣기 14번 문제였나요? 이 듣기 평가에 조보로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NFL 방송에서 수능 시험을 언급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그게 이제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영어 문제도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NFL 팬이 아니신가 싶어요. 혹시 LSU 출신이실 수도 있죠. 그래서 혹시 그 교수님이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한번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오늘 수능을 보신 분이 계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수험생들도 참 마음고생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이 한 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시험을 치렀다는 것 자체에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면 조보로 선수가 지금 큰 부상을 당하고 이제 수술을 받는 단계에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자신을 좀 한번 중요한 시험에서 언급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 그래도 한번 웃으면서 좀 마음 편하게 재활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이렇게 이제 12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를 마쳐보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13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